나는 1,000억 원을 벌었다. 가예행 고을침 양토모 안호행 누교 교주 양기수 인사 올립니다. 2016년 5월 1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현재 시간이 7시 30분 정도 된 것 같아요. 오늘도 산삼을 먹겠습니다. 부천역에서 오뎅 하나 먹고 먹을 생각입니다. 사색이 자본이다. 어제 알라딘 갔다가 배가 고프더라고요. 어제 2시 반에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식사 조절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아침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야채죽을 먹고 다시 알라딘 갔다가 서구청 아시아드 경기장에 내려서 아시아드 경기장에 애식장이 있더라고요. 처음 가봤어요. 아시아드 경기장도 처음 갔지만 애식장도 처음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부천으로 왔죠. 자, 그 얘기 좀 이따 하고, 어제 이제 저를 도와주신 분께서, 형님께서 따님이 결혼식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있었어요. 결혼식만은 꼭 가야 된다. 날짜도 잊어먹으면 안 되고, 축의금도 내야 된다. 감사하게도 어제 잘 다녀왔습니다. 사색이 자본이다. 자, 1533 책갈 필요 없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오늘 맞서야 할 고통을 오늘 맞서는 사람이다. 불행은 치통과 같다. 치통 정말 아프죠. 치통은 언제나 애고 없이 찾아와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안긴다. 그런데 진통제를 먹고 며칠이 지나면 거짓말처럼 사라진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 잊고 살며 고통을 흘려보낸다. 옛날에 제가 몇 년 전에 이빨이 하나가 아팠는데 참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그것도 경험입니다. 그걸 참았어요. 처음에 치과 가기가 좀 그렇잖아요. 참았는데 나중에 치과 가서 빼니까 너무 그 고통이 하루아침에 없어진 거예요. 이걸 내 안 가고 한 달, 2달 참았다는 게 좋은 경험했어요. 이빨 아프면은 치과 가서 빼세요. 정말 그 신경 건드리면 정말 거시기 하잖아요. 이거 서양 사람이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지 이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뭐 이렇게 제목에서 나오는 글이네요. 진통제를 먹으면은 며칠 동안은 고통이 사라진다. 하지만 그렇다고 치통이 사라질까? 세상에 진통제로 낫는 병은 없다. 치과에 가서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지 않는 한 치통은 다시 당신을 찾아와 더욱 강력한 고통을 준다. 그처럼 오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현재를 살아내지 않으면 엄청나게 두려운 내일을 맞이하게 된다. 이제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은 버리고 이것 또한 이겨내리라고 외치며 현재를 살아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외로움이란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는 말이고, 고독이란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는 말이다. 좀 괜찮은 말 같아요. 그러므로 더욱더 사색해야 한다. 생각해야 한다. 스스로에게 나는 경박한가? 나는 겸손한가?
같은 질문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해야 한다. 겸손이란 정말 모시기 힘든 손님 같아서 언제나 나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이어서 어제 이제 아시아드 그 예식장 가서, 자, 저는 길을 아니까 아시아드 갈 때는 셔틀버스 타고 갔어요.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근데 아시아드 가서 보니까 내가 왔던 데더라고. 바로 옆에야. 걸어서 나왔어요. 나온다 보니까 커피숍이 있는데 노상처럼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가서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셨어요. 밥 먹을 때 진로 반병을 진로 소주인가 그 약한 거 괜찮더라고요. 평소에 못 먹은 연어를 갖다 잔뜩 먹었습니다. 거기에 한두 시간 멍 때리겠어요. 거기서도 또 책을 봤습니다. 잠깐 하늘도 보고. 그리고 이제 서구청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를 했죠. 야, 이따 저녁이나 먹자 하니까 걔가 그러더라고. 절대 오지 말라고. 절대 오지 말라고 한 번, 두 번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갔어요. 좋은 말도 자주 오면 거시기한데 싫은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 걔는 이제 막상 찾아가면 뭐라고는 않는데 그런 말 계속 들으니까 내가 굳이 가야 되는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자꾸 멀어지는 것 같아. 절대 오지 말라는데 그것도 계속 강조하는데, 그래서 안 갔어요. 그래서 부천에 왔고 다시 알라딘 가서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또 메가를 갔네. 어제 많은 책을 좀 읽었어요.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는 겁니다. 재밌어서. 오늘 제가 지금 수기 누나한테 보낸 글인데 아직 확인 안 했네. 월요일 아침이니까 바쁘시겠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그게 나의 선택이라면 뜨겁게 불태워라. 사랑이든 삶이든 제도 남지 않도록 아주 뜨겁게, 이렇게 보냈습니다. 책에 나온 글이에요. 장자에 나온 글인가? 어제 장자 책을 좀 많이 읽었어요. 알라딘에서. 알라딘 어제 3번 갔어요. 조금씩 잠깐씩. 장자에 보면은 곤이라는 물고기가 있고 붕이라는 새가 있는데 길이가 하늘을 덮어요. 황당하죠. 물고기가 얼마나 큰지, 그 물고기가 튀어올라서 또 붕이라는 새가 되고 그 새의 날개가 몇 천리입니다. 몇 천리. 심리가 4kg인가요? 근데 몇 천리 날개가. 하늘을 다 덮어버리겠지. 그리고 멀리 날아갑니다. 그 밑에 있던 뭐 참새나 이런 새들은 오히려 비웃어요. 저렇게 클 이유가 뭐가 있냐, 저렇게 많이 날아갈 이유가 뭐가 있냐. 유명한 말이 있죠. 뭐 봉황의 뜻을 어떻게 알겠냐, 대붕의 뜻을 몰라요. 그죠? 한철만 살다가는 매미가 뭐 갑자기 생각은 안 나는데 큰 뜻을 모르는 거죠. 재밌어요. 제가 선택해서 간 거고, 아침에 이제 제가 또 빨래도 하고 샤워했는데 아침에 니체의 초월자 쇼펜하우의 인생 수업, 제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딱 아침에 제가 그걸 자주 보니까 아침에 배달이 됐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책을 읽는다는 것은 니체, 장자, 쇼펜하우 그 위대한 분들의 조언을 듣는 거예요. 그분들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분들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책을 안 본다는 것은 나하고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분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나겠어요? 그게 일상이 되고 그 일상은 반복이 됩니다. 일상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특별한 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1년에 특별한 날 뭐 일주일이나 되나요? 본인들한테? 365일 중에서 일주일은 점입니다, 점. 가장 중요한 건 하루하루 내가 어떻게 보내느냐예요. 어떤 식으로. 그리고 절대로 내 입에서 스트레스라는 말이 나오면 안 돼요, 그 자체.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빨리 늙는 것도 컨디션이 안 좋은 것도 지가 말을 그렇게 해서 그런 것 같아. 맨 만나는 수준이 일반인들만 만나니까 일반인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뻔하잖아요. 부정적인 거. 같이 동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니체, 소크라테스, 장자를 만나면은 그런 말을 안 쓰게 돼 있어요. 왜 그 사람들 쓰는 말을 닮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럼 누구를 어떻게 해야겠어요? 내가 누구를 만나야겠어요? 책을 읽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일반인들 만나서 시덥잖은 내일의 걱정을 해야 되겠어요? 대부분의 인간들은 내일을 생각해요. 지금 60 넘고 70 넘은 사람들도 뼈 빠지게 일합니다. 왜? 오늘만 생각하면 그 사람들 일 안 해도 먹고 살아요. 100세까지 충분합니다. 근데 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 이 현재 없는데 혹시나 내일 어떤 큰일이 생길까 봐서 안절부절하고 걱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일을 생각할 때 뭔가 걱정이 들어, 불안해. 그럼 하지 마세요, 생각을. 내일을 생각했는데 기분이 좋아, 희망차, 웃음이 나와. 그럼 내일 생각해도 돼요. 괜히 내일 생각해 놓고 걱정 생기면 암세포가 생깁니다. 바보짓이에요.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저 혼자 걱정해서 저 혼자 병을 만들어요.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상이 되는 겁니다. 무서워, 일상은. 내 하루하루 어떻게 보내느냐. 제가 그래서 퇴근 후에 알라딘을 꼭 갑니다. 눈곱만큼이라도 남아있는 그 부정적인 감정을 싸그리 그냥 세신을 시킵니다. 중요해요. 털어버립니다. 그리고 가서 니체, 장자, 노자의 말을 들으니까 하루의 피로가 싹 풀려요. 주옥 같은 글을 읽으니까. 그게 일상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큰 성과를 하루에 올려도 인간의 욕심은 더더덥니다. 기분 좋지 않아요. 내일 오늘 1억을 벌어도, 엄청난 돈 1억을 벌어도 내일에 2억이 욕심이 나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암세포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참 그래요. 욕심이 없어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이걸 구분하는 게 지혜입니다. 근데 내가 일반인들 만나서 그 지혜를 구하기는 요원합니다. 귀에 피 안 나면 다행이야. 그죠? 제가 이제 어제 우리가 주말을 쉬었잖아요. 주말 쉬고 어제 제가 잠을 거의 안 잤어요. 못 잤어요. 이상하게 잘 술을 저녁에 안 마셨더니 잠이 안 오나. 그것도 이유가 돼요. 아니면 이틀 쉬니까 몸이 좀 컨디션이 살아나서 그럴 수도 있고. 문득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어류병이라고 하는데, 내가 나가서 일하는 건 감사다. 이건 진심입니다. 제가 만약에 매일 놀고 그냥 책만 봤으면은 유튜브를 계속 하기가 뭐예요. 물론 책 내용을 말하는 것도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고, 나가서 내가 주옥 같은 경험을 합니다. 정말 30도 나가는데 나가서 떼약볕에서 그 빌딩들 틈에서, 이놈 빌딩이 너무 높아서 카센터가 있는지 없는지 시야가 가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는 산에 가는 게 좋고, 고층 빌딩의 옥상에 가서 맨 꼭대기층에서 한번 보야 돼요. 1층에서 보면은 바로 앞에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산 꼭대기나 펜트하우스에서 보시면은 골목골목이 구석구석 다 보여요. 그래서 높은 곳에서 보라. 그럼 사람이 달라진대요. 시야가 넓어졌잖아요. 그래서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를 한번 다녀오면은 모든 게 시시하대요.
1층에 있을 때는 그냥 아웅다웅하고 그냥 그런 게 전쟁하고 싸우고 서로 더 가지려고 하는 게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우주에서 봤을 때는 점이에요, 점. 인간은 보이지도 않겠죠. 나라도 그냥 손바닥 안에 들어온, 이게 별거 없다 이거예요. 저 조만한 데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외계인 침공 영화가 많았잖아요. 영화 보면 외계인 침공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 못하는 이유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구가 그 사람들 눈에 안 보여요. 지구가 해운대의 모래알입니다. 아니, 해운대가 아니야. 사하라 사막의 모래알이에요. 모래알. 외계인이 어떻게 찾겠어? 사하라 사막에 모래가 얼마나 많은데. 그 정도로 우주가 큽니다. 우주 관점에서 보면 지구는 점이라니까요. 그냥 볼펜 심으로 툭 찍으면 지게 지구야. 우리 길 가다가 볼펜 심으로 한번 찍은 거 길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 안에서 미국이란 큰 나라도 있는데 대한민국은 더 적어요. 대한민국에 줄이면 신곡동이 나옵니다.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간혹 가다가 평생 김밥 장사에서, 평생 노점에서 살다가 어떤 할머니가 뭐 100억을 기부했네, 이런 얘기가 간혹 가다 나왔어요. 왜 100억을 기부했을까? 내동 안타가.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그분이 할머니라고 했잖아요. 돌아가시기 얼마 안 남았으니까 100억을 기부한 거예요. 그때 신이 된 겁니다. 신이. 인간은 100% 누구나 신이 돼요. 99%라고 합시다. 그 얘기는 뭐 디테일하게 하긴 그렇고 99% 신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20살에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살에, 어떤 사람은 죽기 3일 전에는 다 신이 됩니다. 자연적으로 죽기 3일 전에. 왜 신이 되냐? 그때는 뭐 바랄 게 없잖아요. 욕심이 없어져요. 그리고 반성하게 돼요. 미안하게 생각하고, 더 못 준 걸 아쉬워하고, 그리고 진짜 질투하던 친구들이 연민의 정으로 보이게 되겠죠. 제가 안 죽어봐서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물이 의미가 없는 거. 죽기 3일 전인데 재물이 100억이 뭔 의미가 있어요. 그 할머니는 그때 신이 된 거예요. 근데 누구나 마음먹기에 따라서 일체유신조. 오늘 당장 신이 될 수도 있어요. 죽는 게 아닙니다. 죽기 3일 전에 대부분이 신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노력 여하에 따라서, 마음먹기에 따라서 30살에 돼. 그리고 100세까지, 200살까지 살아. 신이 됐기 때문에. 왜? 마음이 평온해. 무심이야. 무심. 목계. 어제 목계 장자 달생편에 목계를 오랜만에 읽었어요. 감정의 동요가 없는 거예요. 나무로 만든 닭. 여기서 중요한 건 목계도 중요하지만 달생편이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그냥 목계만 알았어. 근데 자주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달생편을 기억을 하잖아. 아, 수기 누나가 이제 카톡을 확인하셨네. 진짜 오늘도 어디를 갈지 확정은 안 됐지만은, 나가서 치열하게 일하는 거, 경험 쌓는 거, 감사라고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은 감사하는 마음에 그런 태도로 일하면 일이 즐겁습니다. 오늘도 수행한다. 아잔차 스님께서 수행자는 콜라 한 잔을 얻기 위해서라도 뼈 빠지게 일해야. 자,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저는 니체의 초월자, 쇼펜하우의 인생 수업, 그걸 끝까지 다 읽어요. 왜? 책 이렇게 긴 문장을 읽는데 그 뭐 몇 분짜리 쇼츠 그냥 읽죠. 근데 이게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1분짜리 쇼츠도 버거워합니다. 중요해요. 우리가 너무 그 스마트폰만 보다 보면은
짧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돼지 됩니다. 생각을 못 해요. 뭔가 있고 생각을 하고 글을 써야 되면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은 성격만 빨리빨리가 돼 가지고 괴팍한 시대가 올 것 같아요. 벌써 그러잖아요. 뭐 묻지마 이 살인 뭐 이상한 왜 그러냐면은 단순해지니까 순간 충동 깊이 생각을 못 하니까 한 번 더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는 것은 긴 문장을 읽는 것은 그런 건 사고력을 키워준다. 사색의 힘을 키워준다. 그래서 사색은 자본이 된다. 우주의 뜻에 저항하지 않았다. 일어난 일은 모두 최고입니다. 지식이냐 지혜냐 이렇게 메모를 해놨네요. 지식은 뭐예요?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물론 배우긴 해야 돼요. 뭐가 들어와야 나가는 게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지식이 뭐 책 GPT인지 뭔지 영어도 일본어도 다 발음 그 스마트폰에서 해독을 해주고 참 좋은 세상입니다. 인간이 도대체 저렇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게 로봇가 못 오는 거. 정신과 의사는 안 없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 정신과는 감정이입이 돼야 되거든. 로봇가 사람 정신에 대해서 치료를 한다는 것은 저는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다른 건 다 몰라도. 2026년 5월 18일 수행자 카예행 고을침 양토모 아노행루 양기수는 소크라테스가 되었다. 이렇게 적어놨네요. 제가 그냥 말하면 되는 거예요. 어제 쇼츠를 보는데 눈을 감고 10년 후를 생각해 보래요. 10년 후로 가보래. 쇼츠를 읽어봤어요. 10년 후에 가서 지금의 나를 보래요. 뭔 얘기냐면은 제가 지금 50대 후반이잖아요. 그럼 40대 후반으로 가면 원이 없겠다. 그잖아요. 내가 20대로 가면 다시 한번 열심히 살겠다. 내가 지금 학생이 되면은 서울대 들어가기 위해서 밤낮을 안 가리고 공부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앉아가지고 눈 감고 10년 후, 20년 후, 20년, 10년 전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10년 전에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럼 지금 힘들어하는 양길수가 있겠죠? 어제 한 번밖에 안 읽어서. 그리고 다시 나중에 눈을 뜨고 지금의 나로 돌아와. 그러면 나는 이제 60대 후반의 양길수가 지금의 저를 봤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10년이 젊어진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말이 되더라고 보니까. 저는 이해했는데 그래요. 저는 이해는 했어요. 근데 말로 뱉기까지는 좀 어설프잖아요. 그런 거예요. 안다는 것은 완벽하게 안다는 것은 말로 자연스럽게 풀어내야 돼요. 근데 제가 어제 한 번밖에 안 읽어서 자연스럽게 못 풀어냈잖아요. 근데 두 번, 세 번 읽으면은 아까 장자의 달생편이 생각났듯이 자연스럽게 또 이제 풀어나갑니다. 반복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운전, 수영 생각으로 안 된다고. 몸으로 해봐야 된다고.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전화로 문자로만 계속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최소 2달에 한 번 정도는 만나줘야 돼요. 한 달에 한 번이 딱 좋습니다. 우리가 뭔가 거래를 하고 있다면. 근데 한 달에 한 번 안 만나고 그럼 멀어져요. 그러면은 그 관계가 그렇습니다.
사람이 욕심 때문에 못 만나는 거예요. 지가 지 머리 짧은 머리로 계산해서. 그러면 이제 안 만날 때 딴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럼 그게 기회비용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 이기주의야. 안 만나면 멀어져요. 제가 그랬잖아요. 보험은 모르는 사람한테 들면 최고예요. 그게. 그래야 내가 모르니까 할 얘기 안 할 얘기 그냥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원래 보험은 그렇게 들어야 돼요, 사실. 근데 인지상정이라 해서 우리가 아는 사람한테 들어요. 그게 사실은 뭔가 기대치가 있고, 뭔 기대치냐. 그냥 아니까 보험 들기 전에 뭐 소주도 한 잔 먹었고 차도 한 잔 먹었으니까 이 사람하고 그냥 인간관계 맺으면 좋겠다. 근데 고객은 이제 그런 마음으로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혼자 하니까. 근데 딱 보험 사인만 오면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 사람 통화하면 바쁘대요. 심지어 전화 거의 안 받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려운 것도 있지만은 제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이게.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마찰이 생기는 거죠. 여기까지. 우리가 뭔가 거래를 하는데 한 달에 한 번도 밥을 안 먹는다. 이것은 서로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누굴 요구하자는 게 아니라 인연이 아니다. 내가 기회비용을 모르는 사람 욕심덩어리들하고 더 이상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죠? 저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서. 그리고 은혜예요. 어제 제가 그 형님 결혼식에도 갔지만은 사실 만만치 않았어요. 현재 자금 사정이. 근데 제가 은혜를 입었잖아요. 어디서 생판 알지도 못하는 사람, 남자가 남자한테 50만 원 준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양기수가 그래도 그 중간에서 그 누나가 저를 잘 얘기해서 저는 진짜 처음 받아봤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도 어리둥절했어요. 아니 왜 나한테 5만 원도 아니고 50만 원을 줄까? 세월이 흘렀게 한 벌써 1년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잊지 않고 어제 찾아뵀어요. 그래서 참 뿌듯하더라고 제가. 그 형님 지금 뭐 연락도 안 해요 사실은. 몇 달 전에 카톡이 왔더라고. 자기 딸 결혼한다고. 한 번 입은 은혜는 기억을 해야 돼. 이 노트 다 썼습니다. 이 노트 쓴 거고 새 노트가 있는데 여기 있네. 노트 잊어먹었다가는 진짜 잊어먹을 수도 있지 뭐. 제가 여러분들 저번도 동그라미 그리라고 했잖아요. 중앙에 양기수 넣고 1, 2, 3, 4, 5, 1, 2, 3까지만 하세요 그냥. 그리고 주왕님 이래서 주왕님께 인사드리네. 오늘 좋은 하루 되십시오. 근데 주왕 원래 5글자인데 3글자가 지금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런 거예요. 안 만나 자주 안 만나고 뭐 우리 형제지간도 아니잖아요. 남과 남이 만나서 주왕님도 저거 뭐 형제지간 아닙니다. 남이에요. 근데 주왕님은 안 바뀌어. 다 바뀌어도 주왕님은 안 바뀝니다. 근데 5 주왕수 현진님이었는데 3분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게 인간관계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사이가 멀어지는데 근데 우리가 좀이라도 긴장을 풀고 깨어있지 않으면 관계는 멀어져요. 그리고 반드시 이거 알아들어야 돼요. 기회비용. 기회비용을 모르고 지 얘기만 하면 완전히 나쁜 사람이 이기주의예요. 그죠? 초심. 그래서 초심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무슨 대통령이야. 한 달에 한 번도 뭐 잠깐 와서 갔잖아요 정말. 그리고 그에 앞서서 전화 쌩깐 거 생각하면 지금 이가 갈려. 전화 쌩깐 바보서 안 받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루가 걸려도 이틀 돼도 응답이 없어요. 나 그 인간들 빨리 때려쳐야 돼.
이게 주왕님은 절대 안 변해요. 아까 어제 그 결혼식 간 형님, 은혜를 제가, 뭐 인간관계는 멀어질 수 있지만 그 은혜는 잊지 않는다 이거죠. 원래 어제 같은 경우 제가 여유 있었으면 받은 돈의 몇 배 냈을 거예요. 제 스타일상. 이렇게 해서 적어 놓으세요. 이게 은혜 적어 놓은 거예요. 저를 기준으로 해서 1번 동그라미 주왕님 계시잖아요. 이게 왜 적어 놨어요? 은혜를 잊지 않겠다. 안 적어 놓으면요, 그 사람은 잊진 않아요. 근데 무심코 지나칩니다. 한 번씩 이렇게 적어 놓고 이렇게 이렇게 막 이런 때 한번 보는 거야. 그래서 다시 마음속에 생기는 겁니다. 고마움을. 중요해요. 그리고 참 제가 주왕님한테 이렇게 도움을 받다 보니까 이게 있어요. 이건 쇼펜하우어, 뭐 니체 이런 하는 얘기인데, 독서하지 않는 사람에게, 제 경우입니다. 제 생각이에요. 독서하지 않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 필요는 없어요. 물론 그 사람이 죽어가면 도와줘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 쇼펜하우어, 니체는 이렇게 말하더라고. 도움을 줬는데 시간이 지나면 당연하게 생각하고, 더 나쁜 놈은 뺏어먹으라, 그건 말도 안 되고, 안 주면 서운하게 생각한다. 그게 인간이래요. 이거 참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적어 놓은 거예요. 저는 그분들이 이 시간 이후에 저 사이가 나빠진다고 해도 이건 갚아드릴 거예요. 2배, 3배로.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바라지도 않아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바라지도 않고 절대 원망하지 않아요. 이게 여기서 중요한 건 원망입니다. 내가 돈을 줬는데 분명히 누군가한테 베풀었어요. 근데 또 안 주니까 기대하고 원망한대요. 쇼펜하우어 한 얘기인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걸 경험했어요. 이게 뭐지? 어제 그게 맞아요, 사실은. 더 이상 내가 깊게는 얘기 안 하겠는데, 그래서 누군가한테 도움을 줄 때는 독서하는 사람, 니체, 쇼펜하우어 말에 공감을 하고 조언을 받는 사람들한테 해주세요. 사람은 책 읽느냐 안 읽느냐로 바뀌어요. 제가 나름대로 40년 가까이 영업을 한 사람이에요. 사람 상대만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17년째 책을 보고 글을 쓰는 사람이에요. 제가 달리 교주라고 했겠습니까?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저는 교주, 미래는 저도 모릅니다. 종교 지도자도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는 음식점에 가서 서빙도 하고, 일주일에 하루는 전단지도 돌려보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 마음을 알고 초심을 잃잖아요. 그죠? 그냥 책만 읽어서 누군가한테 말을 한다. 그럼 반쪽짜리라고 생각해. 반쪽짜리. 죽을 때까지 몸이 허락하는 한 일주일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노동을 해야 돼. 육체적인. 이 몸도 수양을 해야 되고 두뇌도 수양을 해야지 한쪽만 해서. 난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에 뭐 스님들 많이 나와서, 저도 불경을 믿고 하나님 다 믿습니다. 성경 믿고 불경을 믿는데 몇십 년 동안 산속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떠들더라고. 근데 말은 다 맞아요. 말은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진정성은 모르겠어요. 이 양반들 뭐지? 산속에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진리라고 떠들어대요. 근데 부처님이 과연,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았느냐? 부처님 어디 들어가서 막 수행했다고 하잖아요. 지금 종교가 예수님이 살던 시대, 부처님이 살던 시대하고 같냐 이거예요. 지금은 완전히 보면은 뭐 이렇게 뚱뚱한 사람도 많아요. 종교 지도자들. 그게 몸이 아파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데, 그렇지 않고 건강한 사람이 몸이 뚱뚱하다. 그건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아잔차 스님처럼 뼈 빠지게 콜라 한 잔을 얻기 위해서라도 뼈 빠지게 일해야 된다. 일해야 돼요. 그래야 몸과 마음을 다 수양해야지. 어느 순간 마음만 수양을 합니다. 몸은 편해. 그러면은 인간인지라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한테 직접 뭔가 가지 않아요. 절에도 안 가고 교회도 안 가지만 일부러 안 가진 않아요. 또 아다리가 맞으면 갑니다. 석가탄신일 있으면은 여기 부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이에요. 경험이고 그냥 책 보세요. 책은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불경 성경은 진리예요. 우리가 그잖아요. 더 이상 말 안 할 테니까 책 보고 나가서 몸소 체험하고 내가 해봐야 이게 힘들구나. 신도님들이 주는 돈이 이게 정말 힘들게 벌어온 돈이구나. 내가 이 육체적으로 힘들게 경험해서 그 느낌을 아는 거다고 옛날 10년 20년 전에 해봤을 거야. 한두 번은. 그때 그건 다릅니다. 그래서는 종교 지도자도 일을 해야 된다. 누구든지. 말이 길어지면은 이상한 얘기, 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어떤 경우에도 담대하라. 말이 길어지면은 없던 잘못도 생깁니다. 좋을지 나쁠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는 자는 말하지 않는다. 또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차 한 잔, 내가 아닌 것들, 술 취한 기분에 성내지 마라. 하나 뭐가 있었는데. 좋습니다. 이따 떠오르겠죠. 한 주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활기찬 하루 되십시오. 나는 1,000억 원을 벌어. 가예행 골침 양토모 안오행누교 교주 양기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또 안 했어.